2025년 3월 오늘 1일 화요일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종전에도 그랬지만은 정부 베이스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닌데 민간 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것을 더욱 촉진한 것이 일본 그 극우들, 특히 혐한 감정, 한국을 혐오하는 감정이 심한 극우들이 그동안에 워낙 설치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은 안 그러냐. 그런데 한국도 물론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서점가에 혐일, 일본을 혐오하는 그런 책 판매 코너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전국 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혐한 서점, 그러니까 한국을 혐오하는 책을 쭉 모아놓게 진열해 놓고 서점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회학자들이 한국도 그런가 해서 와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고 위안부 데모라든가, 그 다음에 독도 일본이 주장할 때마다 골기대 하는 거라든가 심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서점에 일본을 혐오하는 책을 막 모아놓고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분위기는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서로 혐오한다고 똑같이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너나 나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일본이 한국을 더 혐오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랬다는데,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완전히 그 우열이 비교가 되어버렸죠. 그 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본을 자꾸 이렇게 여행도 가고 또 가서 조사하고 물론 배울 것도 있으면 배우고 그러는데, 일본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일본 사람들은 그 여권 소지가 전 국민의 17%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거의 다 소지했다고 하는 아닌데. 그러니까 해외여행 잘 안 가는데, 그나마 안 가는데도 한국 여행은 다 안 가는 거죠. 가면은 뭐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또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차라리 중국이나 이렇게 가지, 한국은 잘 안 온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무슨 통계 지표를, 국제적인 통계 지표를 낼 때는 일본도 들어가는데, 근데 일본에는 그런 통계 지표를 낼 때 거기에 항상 한국이 안 끼어요. 뭐 유럽은 끼고 뭐 인도도 끼죠. 인도는 뭐 크니까 인구가 많고, 중국도 못 끼어요. 그 정도로 무시하고 사는 거죠. 일본의 스타일이 그래요. 일본하고 우리 스타일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강자에게 뭐 굴종적이고 약자에게 권위적이고 이렇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뭐 똑같아요. 뭐 강하면 우리도 그냥 같이 덤비고, 또 약자면 오히려 구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미녀가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면은 우리 한국인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각선미 자랑하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하다가도 그 미녀가 만약에 잘못해서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은 아까 흉보던 사람까지 막 가서 돕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맥주병을 싣고 가는 트럭이 넘어지면은 행인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치워주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본은 뭐 미녀가 하이힐 신고 간다고 흉보지도 않겠지만은 그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뭐 전부 몰려가서 도와주거나 그렇지도 않고, 특히 뭐 지하철에서 우리는 치안이 여자한테 성추행 하면은 주변의 남자들이 전부 다 자기 여동생한테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하냐는데, 일본은 그것이 아니라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투도 없잖아요. 일본이 그러면 여성 성적 지위가 높으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은데도 미투가 없다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일본이 굉장히 우리 민간 베이스는 사이가 좋아요. 옛날에도 좋았었죠. 그분들이 혐한색을 하고 해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많이 보였을 뿐이지, 민간 사이에는 좋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연예인이 그쪽으로 가서도 많이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역전된 거죠. 지금은 오히려 K-팝이 더 유행하고 K-드라마 유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은 3월달에 대학 졸업 시즌이랍니다. 우리보다 한 달 늦은데. 그래서 일본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졸업여행을 가는 그런 유행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수학여행처럼. 그 일본이 모든 게 민영화잖아요. 뭐 철도도 민영하고 다 민영하니까. 그러니까 값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우리 한국은 수도, 전기, 솔직한 이야기로 비싸다 해도 비싼 게 아니죠. 민영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신칸센 그런 뭐 고속열차 타면은 우리 한국 왔다 가는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연히 졸업여행을 한국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3월달에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몰려오고 있고.
졸업여행을. 그래서 얘들이 또 다 젊은 애들 아니에요. 1세기에 철든 애들이 생활하는 우리말로 MZ세대 아닙니까? 걔들이 전혀 몰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은 한국을 투명인간, 투명국가 취급한다고. 아보니까는 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제일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디지털화가 됐고 걔네들은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잽이가 안 되는 거죠. 뭐 공항이고 무슨 교통이고 도대체가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국이 이런 것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일 관계가 아주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그 정치권들이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도 유튜브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혐한서적 같은 그런 이제 활자 매체가 팔릴 일도 없고 물론 유튜브에는 많이 땁니다. 우리도 유튜브가 극우 유튜브가 있고 또는 진보 유튜브가 있고 그러는데 일본도 이제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동안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안 왔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단 말은 한국의 발전상만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자기들이 가해 국가였다는 거, 한국이 피해 국가였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알고 나는데 일본인들이 어떤 특성이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불정적이고 약자에게는 뭡니까? 반대로 잔인할 정도로 세디스트 같은 가학적인 성격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자기들 눌린 데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피해받은 나라가 일본밖에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워도 핵무기가 있어 싸운 거 아니잖아요. 중국, 인도는 국경 분쟁에도 핵무기 서로 갖고 있어도 안 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싸운다고 해서 핵무기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안 쓰는 핵무기를 2개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세계적으로 미국을 가장 잘 따르는 나라가 영국도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니에요.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도 아니죠. 한국도 미국한테 때로는 쓴소리도 하지만은 일본은 그야말로 아주 이해될 수 없잖아요. 물론 일본을 핵무기만 폭격한 게 아니라 도운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굴할 정도로 뭐냐면 일본이 특성, 그러니까는 굉장히 지배에 굴종적인 것. 사무라이 문화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무라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죠. 사무라이 문화는 지배와 굴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뭐 반기를 든다든가 우리처럼 데모한다든가 시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사무라이 칼이니까 우리는 선비 문화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이니까는 말로 하면 말로 덤비죠. 근데 이게 칼이니까 하는 것만 나는 거죠. 이제 한국이 1인당 GDP가 일본을 능가해서 벌써 몇 년 돼버렸고 이게 이제 전체 경제 규모도 이제 일본을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이 자기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배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약소국이었고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앞선 면모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일본 우익이나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만은 한국을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겠지만 뭐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학생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뭐 드라마 보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전부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글을 아는 것을 서로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구세대인 교사들이 그냥 놀랄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기 있는 교사는 거꾸로 한국을 자기도 공부해가지고서 그래야 학생들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학생들이 인기 있는 교사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분위기가 아주 역전된 거죠. 일본의 국민성이랑 강자에게 대해서 아주 순응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인식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일 관계가 역전됐는데 일본은 이제 그 독도 영유권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독도를 우리가 경찰도 파견돼 있고 그리고 여행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누가 봐도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 한국의 영토인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뻗댔던 것은 자기들 한국은 눌러도 되는 것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앞으로 독도 영유권도 주장하는 이제 목소리도 저절로 잦아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일 정치권끼리 무슨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 사라질 가능성은 1도 없고 왜냐하면 일본 정치권들은 그 사람들 머리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 세대가 바뀌어야지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독도 영유권이나 이런 역사 전쟁, 뭐 과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한국이 국력이 강해지면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 이제 진정이 되면 그때는 뭐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기는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옛날에 사과를 했던 것은 독일이 꼭 일본보다 더 양심적이기보다는 독일이 그 당시에 다른 서구권의 힘이 더 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했다고도 봐야죠. 물론 뭐 독일은 일본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이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히틀러에 대해서 찬양하면은 처벌하는 무슨 법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법이 없는데 일본은 뭐 히로히토에 대해서 히틀러를 배척하듯이 히로히토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천황과 왕가를 떠받들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히로히토의 생일인가는 명절인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들 아키히토가 이제 죽었고 지금 나루히토 손자 아닙니까? 지금 손자가 일본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의 생일인가 지금도 기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히틀러 못지않은 전범이잖아요. 히틀러도 뭐 마라손도 전범이지만 히로히토도 얼마나 많이 이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희생을 가져왔습니까? 이만저만한 전범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일본이 어떻거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출발이 됐어요. 오히려 이제 한일 관계는 우리가 계속 일본을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마음을 바꾸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 고쳐 추스려 안고 일본 사람도 다르죠. 우리는 뭐 오히려 강대국 강한 척 하면은 오히려 그 꼴을 못 봐서 더 가둬버리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가 강하다 그러면은 그냥 뚝뻑 죽는 사무라이 문화가 나중에 뭐죠? 야쿠자 문화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민간 사이에는 사이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 디지털 선진국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일본은 우리한테 중요한 시장이죠. 디지털에 관한 시장이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우리가 또 이익도 얻는 것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는 그런 쪽에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